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5학년도 청주교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이제 춘천교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청주교대 역시 춘천교대와 같이 네, 빠르게 입시 결과를 좀 공개를 했죠. 입시 결과 화면 자료, 그 내용 자료가 이제 좀 밋밋해서 제가 춘천교대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이제 춘천교대 홈페이지 그 이제 앞에 이제 메인 영상을 좀 같이 이제 이 동영상 안에 이제 좀 넣고 있는데, 네, 청주교대도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네, 실제로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멋지네요, 학교가.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목이 좀 아파서 네, 이제 지금 화면만 이렇게 메인 화면만 좀 찍어놓고, 네, 내용은 이제 내일 이제 다시 좀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메인 영상을 좀 넣어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먼저 좀 촬영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이 동영상에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실제로 청주교대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테니까,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청주교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성적 통계 자료를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수시 모집 전형하고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좀 나눠서 살펴볼 건데, 이제 그 청주교대에서 이제 올려놓은 그 자료가 이제 한글 파일, 이제 비번이 걸려있는 한글 파일이라서 이건 이제 뭐 PDF 파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PDF 파일로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좀, 네, 좀 자료가 이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적당히 좀 감안해서 한번 좀 자료를 좀 같이 참고해 주시는 게, 네, 좀 좋을 것 같다. 네, 요거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네,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등록자 현황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뭐 이제 간단하게 최종 등록자 현황이 이제 먼저 나와 있는데, 네,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 지원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전형별로 여러 가지로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지금 경쟁률 같은 경우가 뭐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기본 전형인 거죠. 기본 전형이고 이제 지원 자격 요건에 크게 제한이 없는,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경쟁률 같은 경우는 지금 총 50명 모집에 50명 모집에 자, 경쟁률 최종 경쟁 693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13.9%였다. 13.9대 1이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년도하고 이제 경쟁률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2023학년도죠.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7대 1이었었는데 경쟁률이 좀 올라갔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집 인원도 조금 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는 75명 모집에 네, 652명이 지원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원자 인원은 큰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모집 인원이 이제 2023학년도보다 2024학년도가 좀 감소를 해서 이런 결과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한편 이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 당시엔 75명 모집했는데 2024학년도에는 100명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자 수가 290명으로 2.9대 1,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3대 1이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죠. 그거는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났으니까 네,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은 7명 모집에 자 41명이 지원해서 5.9대 1, 전년도 같은 경우는 5.3대 1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는 5명 모집에 28명이 지원해서 5.6대 1이었는데 전년도 경쟁률은 6.6대 1. 네, 여긴 6.6, 여기는 5.3대 1. 네,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 외로 이제 모집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7명 모집에 자 66명이 지원해서 9.4대 1이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1대 1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좀 경쟁률이 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10명 모집에 25명이 지원해서 2.5대 1, 전년 2023학년도에는 3.1대 1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 같은 경우에는 8명 모집에 44명이 지원을 해서 5.5대 1, 전년도 2023학년도는 6.3대 1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쟁률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전체 모집 인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총 187명, 모집 인원은 2023학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총 모집 인원 187명이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2023학년도에 지원 인원은 1,092명이 지원을 해서 평균 경쟁률 5.8대 1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경쟁률과 비교하면 2024학년도 경쟁률은 지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앞선 동영상에 춘천교대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게 여기 그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 전형, 그러니까 여기도 뭐 교과 전형 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춘천교대와 같은 또는 이제 진주교대 같은 이런 학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있는 학교들보다는 조금 높다. 그렇게 좀 이해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이제 최종 등록자 이제 등록률만 이제 제가 그 춘천교대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등록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정시로 2월이 되기 때문에 그 2월 규모를 이제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자, 일단 최종 등록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등록률을 한번 보면 배움 나눔 인재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최종 등록자 28명, 그러니까 등록률은 56%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0명 모집에 28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2명은 2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상당히 등록률이 좀 낮았다. 이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00% 등록률 100%로 2월 인원은 없었다. 그리고 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57.1%가 이제 등록을 했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7명 모집에 4명이 등록했으니까 3명이 2월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전형, 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는 5명 모집에 5명이 다 100% 등록했으니까 역시 2월 인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7명 모집에 3명이 등록을 해서 등록률은 42.9%, 2월 인원은 4명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장애인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명 모집에 6명이 등록을 해서 등록률 60%, 그리고 2월 인원은 4명이 역시 2월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이제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 같은 경우도 역시 등록률 100%로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2월 인원은 결론적으로 여기 22명, 4명 해서 총 인원은 31명이 2월이 됐고, 여기도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수시 미충원 인원 31명은 정시 모집으로 2월에서 모집을 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등록률이 이제 평균 잡아서 2024학년도 전체 등록률은 82.4%인데, 네, 2023학년도 등록률은 77%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4학년도의 등록률은 오히려 좀 소폭 상승을 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등록률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당시 이제 배움 나눔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45.3%로 2024학년도보다도 더 낮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지역 인재 전형은 2023학년도에도 100% 전원 다 등록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어쨌든 전년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4학년도의 등록률은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렇게 5% 정도 상승했다라고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형별 교과 등급 현황일 텐데, 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춘천교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단순 교과만 이제 보실 게 아니라, 이 전형 자체가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한다는 점, 그죠? 정성평가를 한다는 점, 그리고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그 청주교대 같은 경우는 춘천교대와 달리 단계별 전형을 하거든요. 단계별 전형. 자, 그러니까 1단계는 뭐 서류 평가를 하지만 그 2단계에서 이제 서류와 면접을 합산을 해서
면접을 합산을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면접 반영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면 40%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서류 60%와 면접 40%를 2단계에서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면접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네, 여기 지금 교과 등급 현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배움 나누는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자, 지원자 평균은 지금 대략 3.17 등급이었고 2023학년도 거하고도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2023학년도 평균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38 등급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 등록자 평균은 2.50. 2023학년도에는 그때 당시 평균이 1.94였거든요. 그리고 최저, 즉 80% 컷은 2024학년도에 2.75였고 2023학년도에는 2.18이었습니다. 확실히 점수대가 이제 조금 뭐 서류나 면접 반영 비중이 좀 들어간다고 해도 분명히 이제 입결 자체는 하락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2024학년도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하는 그 전후 시점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입결 자체가 좀 하락하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평균은 3.2였고 그 다음에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하고 동일하게 2.38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 평균은 2.73, 2023학년도는 2.16이었죠. 여기에 비교해도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많이 떨어졌고요. 자, 80%컷 같은 경우 2024학년도 3.14인데 2023학년도에는 2.44 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입결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전형들은 뭐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이렇게 체크만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한번 좀 명확하게 살펴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모집 인원이 조금 있는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지원자 최초 평균은 2.94, 2023학년도에는 2.57 등급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평균은 2.48,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2.30 등급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80% 컷은 2024, 2.25,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2.26으로 네, 대체적으로 최종 등록자만 놓고 생각을 하면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형 등급들은 네, 그냥 보이시는 대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수시 전형 이제 추가 합격자 현황입니다. 자, 추가 합격자 현황인데, 네, 이제 뭐 최초 합격 인원, 뭐 이거 수능 최저도 없으니까 뭐 걸러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50명이 다 됐었는데, 네, 1차 추가 합격 인원, 이제 뭐 빠져나가는 인원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서, 네, 예비번호 103번까지, 이제 뭐 합격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4차까지 가지도 않고 3차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번호 48번까지. 자,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도 예비번호 9번.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전형은 1명, 1번, 예비번호 1번. 그러니까 1차에서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도 지금 3차까지 끌고 가서 예비번호 12번까지 이제 합격을 했다는 거고, 장애인 학생 전형도 예비번호 9번까지. 그리고, 네,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 같은 경우도 8번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추합률만 놓고 보면, 지금 일반 배움 나눈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됐으니까 한 200% 정도까지는 한 바퀴 아니라 2바퀴 정도 돌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한 50%, 네, 추합률이요. 한 50% 정도 됐다는 거고, 나머지 전형들도 네, 한 바퀴 정도는 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전형, 자녀 전형을 제외하면은 거의 100% 이상의 네, 지금 충원율이 이제 등록률이 충원율이 이제 예비번호 충원율이 나타났다. 요렇게 좀 이해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합격 통계를 이제 연도별로 좀 비교를 해 봤는데, 이제 비교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배움 나눔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자, 2020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학년도까지, 그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2020에서 2022학년도까지
대체적으로 이제 충원율이 되게 높았었다는 얘기인데 2023학년도에는 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떨어졌었다는 거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비하면 2024학년도는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도 맞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이색적인 결과들이 좀 나타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예비 번호가 네, 이렇게 계속 지속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2024학년도에도 지금 48번까지였었으니까 거의 비슷한 2023학년도과 거의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나머지 전형들은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집 인원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감안해서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 전형 요소별 점수 분포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성평가 영역이라서 뭐 정확하게 이 점수대가 어느 정도의 서류를 만들어야 만들어진 서류들이 이런 평가를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진로 역량이라든지 또는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이런 역량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좀 다면화해서 다면 평가를 했을 텐데 자 그런 부분들 중에서 네, 뭐 최고점 600에서 500점 사이 구간은 어떤 전형에서든지 간에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499점에서 400점 정도 사이가 또 소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한가운데 평균 지점에 있는 300에서 399점 정도 사이의 점수대가 가장 많았다. 네, 그걸 이제 좀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고사 점수도 400점 만점 중에서 네, 뭐 완벽하게 답변이 된 거는 뭐 한 명, 지역 인재 전형에서만 한 명이 나왔고 나머지는 중간 구간 정도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점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 환산 점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이제 평균점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한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 모집 성적 통계 자료에 대해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 관련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시 전형에서는 제가 앞선 춘천교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경쟁률이 대단히 이제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정시 최종 등록자 현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수능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여기는 이제 2월 인원까지 이제 다 가만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147명 모집에 자 501명이 지원을 해서 자 경쟁률은 3.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3학년도죠. 당시에는 몇 명을 모집을 했었냐면 2023학년도에는 일반 전형에서 165명을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원 인원이 총 400명이어서 경쟁률이 2.4대 1이었던 거에 비하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결과로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원외로 모집을 하는 농어촌 학생과 장애인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2월 인원이 발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3.3대 1, 그 다음에 0.3대 1, 그러니까 장애인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미달이었다. 네, 요것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등록자 현황을 한번 좀 보면, 자, 최종 등록자 현황은, 자, 등록률은 이제 101.4%, 이제 동점자들은 다 뽑았다라는 얘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등록률은 이제 101.4%로 높았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정시 등록률은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교대들도 좀 높은데, 2023학년도 등록률은 대략 한 99.4%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네. 작년에 이제 뭐 불수능의 여파로 인해서 일단 이제 뭐 무조건 합격은 하고 보자. 네, 그런 어떤 심리들이 좀 많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 학생도 일단 네, 등록률 100%였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별 수능 등급 현황,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이제 정시 전형에서 청주교대를 이제 합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여긴 또 면접 같은 요소들도 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능 점수에만 좀 포커싱을 맞춰보면, 자, 일반 전형에서 지원자들의 평균, 네, 수능 성적은 대략 한
33등급, 그리고 80% 컷은 3.63이었는데 뭐 2023학년도 기준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원자 평균 등급이 당시에는 2.82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80% 컷은 3.0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확실히 이제 조금 점수는 지원자들의 평균 점수는 좀 떨어지긴 했죠. 자, 그리고 최종 등록자 성적 같은 경우에 최종 등록자의 평균은 3.16이고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2.53이었던 거에 비하면 확실히 등급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저 같은 경우에는 자 3.3, 80% 컷, 이제 3.38이었고 2023학년도에는 2.7 5등급 정도였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확실히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교대 지원을 하면서 이제 뭐 교대 지원할 때마다 뭐 속된 말로 속칭 이제 뭐 빵이냐 폭이냐 뭐 이런 그 학생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어디가 이제 뭐 구멍이 날지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예측해서 판단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어쨌든 뭐 한 3.38 정도가 뭐 나왔다고 하니까 네, 2025학년도 청주교대 정시전형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 더 떨어질지 더 상승할지는 좀 이제 2월 규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좀 조심스럽게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네, 4.09가 이제 평균이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종 등록자가 5명 이하인 전형의 점수 분포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니 네,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가 합격자 현황인데요. 자, 우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네, 1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3차 그리고 3차 이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추가 합격 인원이 발표가 됐고 예비 번호가 지금 19번까지가 이제 최종 합격자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28번까지였는데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교대를 지원을 했겠지만 어쨌든 일단 꼭 붙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번호가 많이 이제 더 확장이 되지 않고 더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놓고 봐도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과 장애인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 없이 그냥 이 인원이 고스란히 최초 합격 인원이 고스란히 이제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그 추가 합격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들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형 요소별 점수 분포도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요 부분들은 이제 환산 점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대학 그 수학 능력 시험을 통해서 이제 환산 점수를 냈을 때, 몇 점 정도가 이제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수능 끝나고 정시 전형 지원할 때 뭐 진학사든 뭐 아니면 대학 자체 이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환산 점수를 내보시면 실제로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시 전형 같은 경우 사실 이제 평균 등급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그 수능 영역별로 점수 차이가 이제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학별 자체 환산 점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환산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네, 일반 전형 같은 경우 한 537점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 점수 같은 경우는 네, 중간치 분포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교대 같은 경우 이제 특이하게 면접 기본 점수를 깔아주는 대학이 이제 거의 다수기 때문에 뭐 120점을 기본으로 깔아줬을 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더 획득이 되면은 이제 가능한지 그런 규모들을 좀 파악하시는 형태 이런 걸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과 수능 점수 합산했을 때 최종 이제 총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이제 합격자 점수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요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그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전형상의 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뭐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집 인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5학년도죠. 2025학년도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그러니까 뭐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이 있었죠. 배움 나눔 인재 전형. 이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지금 한 12명 정도가 모집 인원이 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모집 인원이 1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선발 인원은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은 62명을 모집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12명을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 모집 인원은 2명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 뭐 그건 이제 수시 2월 규모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최종 모집 인원은 나중에 가서 이제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전년도하고 거의 뭐 전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단계별 전형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들도 뭐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크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뭐 변경된 사항 자체가 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뭐 변경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 수시든 정시든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2024학년도 청주교대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요. 자, 청주교대 올해 2025학년도 청주교대 지원을 우리 고려하는 수험생들, 그래서 꼭 청주교대 꼭 합격해서 초등교사의 꿈을 펼쳐보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